돈 많이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몸 다치고 뭐 심지어 사망까지 하면 끝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운전자 보험 갱신하지 않고 3천만 원 한도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형사 공탁을 하는 케이스들도 왕왕 있고요. 근데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공탁을 받는 건 무조건 손해거든요. 네. 지난 영상에 이어 역시 신호위반한 사건인데요. 역시 좀 이해가 안 돼요. 빨간불이 그러니까 이전부터 빨간불이 켜져 있었는데 직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멈춰야 됨에도 다른 생각을 한 건지 이제 밤 11시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늦은 시간이니까 뭐 안이하게 운전자가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뭐 명백하게 빨간불인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직진을 한 건 다른 생각을 했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피해자 역시 글쎄요 뭐 속도를 줄이기 어려웠다고 보겠지만 앞에 이렇게 버스가 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좌회전,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다른 차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격해서 하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 피해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피해 회복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럼요. 이렇게 크게 다치고 나면 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돈 많이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몸 다치고 뭐 심지어 사망까지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자, 누군가의 잘못이 명백해서 뭐 100대 0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가 많기 때문에 항상 상대 차량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그래 나 받을게 라고 해봐야 본인 손해죠. 뭐 돈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다른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핸드폰을 보고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의심이 되는 사고긴 합니다. 전혀 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자기 신호를 뭐 못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고로 인해서 뭐 사망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저는 영상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개방성 대퇴골절, 대퇴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고 이제 중상해로 분류돼서 사건이 진행됐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버스하고 오토바이가 부딪히면서 사실은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도 너무 다행히도 이제 머리를 안 다치셨어요. 머리를 다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이제 상해가 없었고, 다만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퇴골이 어디냐면 허벅지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반에서 무릎까지 있는 뼈고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두꺼운 뼈입니다. 가장 두껍고 단단한 뼈고 사람 키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허벅지뼈입니다. 허벅지뼈. 이 허벅지뼈가 개방성 골절 부러진 거예요. 개방성이란 건 뭐냐면 뼈가 부러지면서 돌출이 된 거죠. 피부가 이제 안에 있는 그 이제 조직이 피부가 이제 뼈가 부러지면서 외부에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상해를 입었고, 역시 그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충분히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처음에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가해자가 이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 보험사는 이제 진단 주수에 따라서 보상액을 정하는데 사실 12주면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건 최대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 이제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랑 이제 여러 번 좀 다툼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추가 진단서를 다행히 발급을 받았고 최종 보험사에서 인정한 진단 주수는 20주였어요. 20주였기 때문에 중상해 사고에서 이제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최대 형사 합의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 이상 되죠. 지금 가입한 보험들은 그렇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운전자 보험 갱신하지 않고 3천만 원 한도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은 거의 합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돈 많이 또 추가해가지고 합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다행히 그 당시에 최대치의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도 합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 버스 운전사분 사실은 굉장히 선량한 분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여러 번의 반성문을 내다가 본인의 이제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면허를 반납하고 버스 운전을 그만두셨습니다. 역시 이제 가해자 역시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로 누군가 크게 다쳤다라는 그 죄책감을 견디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 선량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뭐 순간에 어떤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죄책감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워낙에 선량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고도 보면 가해 운전자가 이렇게 자기 직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님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이제 의뢰인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다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두 사람의 인연을 이제 악연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그 참 악연이지만 이 매듭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해결은 해야 되는 네네. 거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가장 좀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 부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합의를 하면서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처음에 가해 운전자가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서 뭐 큰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해 있다거나 아니면 사망을 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반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내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사람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뭐 사과의 표시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초기에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피해자 쪽에서 이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합의를 타진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합의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서는 사람들, 중간에 나서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돈 뭐 더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감나라 배나라, 뭐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러면 합의 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기에 또 사실 이제 피해자 분들 중에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워낙 피해가 컸으니까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과다하게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이 접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형사 공탁을 하는 케이스들도 왕왕 있고요. 근데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공탁을 받는 건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과와 적당한 뭐 보상이 약속이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해주고 그리고 형사 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받는 맞습니다. 그런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게 뭐 신호위반이 필요합니다. 껴가지고 12일 중과실은 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전체 한 3, 4주 나와가지고 3, 4주 나왔음에도 뭐 피해자가 합의 안 해주면 당신 구속이야 이렇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끝까지 압박을 하다가 재판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뭐 구속까지 시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이제 사건이 종결되면 그때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물론 이제 민사적인 보상은 받겠지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받을 수가 없고 그렇죠. 또 운전자가 더 이상 형사 합의를 보고 싶어할 동기가 없어진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뭐 혹시 공탁을 했다고 하면 그 공탁금만큼 또 민사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민사에서 받는 손해배상만큼 또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고 잘못된 정보에 흔들려가지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문제고 물론 가해 운전자 역시 운전자 보험을 이제 최신으로 이제 갱신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이 또 이제 크게 또 부담을 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죠. 형사 합의 보는 게. 저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운전자 보험 갱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신호 위반 조심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합의를 보고 벌금형으로 네네. 종결이 됐어요. 벌금 네네.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렇지만 형사적인 처벌에서는 벗어났지만 어쨌든 네네. 본인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든 운전과 관련된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운전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범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